자, 교재 352페이지 지적법의 마지막 부분이 지적 측량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측량 전문가가 아니고, 그죠? 또 중개사 시험에서 측량하라는 게 아니고 지적에 관한 사항 중에서 어떤 것이 측량 대상이고 또 법적 절차가 측량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묻는 것입니다. 두 문제 있죠. 측량 파트에서는 두 문제가 늘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52페이지고 측량 3번에 측량 대상 어떤 경우에 이제 측량을 하게 되느냐 요 대상과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그 353페이지 그죠? 측량 절차 안에 법적으로 측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측량 기간과 절차 과정을 묻는 게 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354페이지 넘겨보시면 지적위원회에 뭐 중앙이 있고 지방,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지적위원회하고 지적위원회가 하는 요 지적위원회가 하는 게 지적 측량 적부심사, 측량 결과에 대한 적부 심사를 요 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주로 이제 세 파트 있죠. 세 부분에서 그 355페이지까지 대상 절차 위원회와 측량 적부 심사와 관련해서 두 문제가 늘 평균적으로 출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352페이지에 측량의 의의와 대상인데, 의의에 보시면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에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다 배웠죠, 여러분? 지적에 관한 사항 중에 측량을 해서 결정되는 게 경계가 있고, 경계, 그리고 좌표,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요거를 정하는 건데, 경계는 토지마다의 경계가 있죠. 늘 하던 이 지적 공부 있죠, 여러분? 도면, 지적 도면에 등록된 경계선, 요게 뭐 해서 정한다? 측량. 우리가 앞 시간에 경계 결정 기준, 측량에서 어디를 경계 결정으로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좌표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있었죠. 지적 공부 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토지마다의 경계점의 위치를 뭐로 등록한다? 좌표로. 그게 이제 좌표고, 면적 요것은 토지마다의 면적 있죠. 제곱미터 단위로 면적을 구합니다. 측량해서 구하죠. 그리고 소수점 이하의 단수, 끝수가 남았을 때 버린다, 올린다. 요거 했었죠. 그게 면적입니다. 자, 그래서 경계, 좌표, 면적 요거를 정하기 위한 것이 측량이고, 또 측량에서 결정되는 지적에 관한 사항 중에 세 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구분은요, 이번에 측량 구분 보시면 측량은 지적 기준점이라고 있죠. 이런 점. 요게 이제 여러분 지적 측량할 때 기준이 되는 점입니다. 요 점을 정하기 위한 것이 기초 측량이고, 한 필지 경계라든가 면적 있죠. 이런 걸 정하는 게 세부 측량. 이렇게 두 가지로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측량의 대상입니다. 법에 여기
세 가지로 쭉 적어져 있는데 이미 대부분 우리가 배웠던 거고요. 이제 지적법에서 나머지 이제 하지 않은 거는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리는데 뭐 청량 대상을 외우는 게 아니고 전체 읽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험에 청량 대상인 거 아닌 거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여러 가지가 답으로 나왔지만은 우리 앞 시간에 했던 토지 이동 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병 제일 많이 나온 게 그죠? 청량 대상 아닌 거 물어서 합병이라든가 지목 변경 요런 거 있죠. 요거를 답으로 낸 것이 제일 많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아직 우리 기초 인문반에서는 합병이라든가 지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청량 대상이 아니다 또는 요거는 청량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하나하나 이제 읽어가면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가 아까 바로 위에 구분할 때 지적 기준점 이겁니다. 이런 점 있죠. 그 지적 기준점 바로 기준점을 정한다. 여기 아까 지적 기준점을 정한다. 바로 위에 청량 구분할 때 요게 무슨 청량이다. 기초. 요게 이제 기초 청량이다 그랬고요. 지적 기준점 이야기가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그 우측에 353페이지 맨 밑에 5번에 거기 지적 기준점 이야기 잠깐 소개할 겁니다. 기준점을 정한다. 이런 점을 정한다. 그죠? 요거 이름이 구분이 아까 기초 청량이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2번에 지적 청량 성과 결과에 대한 검사 받습니다. 바로 우측에 또 이거는 353페이지에 지적 청량의 끝에 보면 지적 청량하고 나서 청량 수행자 등이 청량하고 나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검사 청량입니다. 그 검사 이야기는 그 우측 페이지 353페이지에서 하고요. 자, 다시 청량 대상의 3번. 앞전에 우리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되면 그죠? 지적 공부를 복구하게 되는데 요 복구할 때 하는 청량이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복구 청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는 우리 앞 시간에서 쭉 해왔던 자 신규 등록 전환 분할 바다가 된 토지는 등록을 뭐 한다? 말소. 자, 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할 때도 청량을 한다는 거. 그 다음 축척 변경 있죠. 요거 축척을 변경한다. 그리고 지적공부 등록상 정정까지 앞 시간에 요런 거 있죠. 경계나 면적, 토지 경계 면적이 잘못 등록돼 있어서 정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는 청량이 정정 청량.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죠. 다 앞에 지적법 우리 전체 할 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 이동 변동 중에 아까 합병이나 지목 변경은 이건 청량 대상이 아니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청량 대상이 이제 10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시행된 지역에서 토지 이동 변동이 있으면 요런 거는 지적 이름을 그죠? 무슨 청량이라 하느냐? 10번은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지적 재조사 사업인데 지적 재조사라는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토지에 관한 사항을 다시 조사를 하는데 요게 지적 재조사 사업이고 이거 할 때 말 그대로 지적
제조사 청량입니다. 이거는 이름이 지적 제조사 사업에서 토지 이동이 있다. 그 다음에 12번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복원한다는 그 말이 있어서 이건 다시 보충 설명할 건데요. 이건 경계 12번은 경계 복원 청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경계 복원 청량이고 13번에 지상 건축물 등 현황이라는 말을 잘 봐두시고 요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요게 현황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름이 13번은 지적 현황 청량이라고 합니다. 지적 현황 청량. 그래서 요 둘은요,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겠지만 요 청량 대상에 12번 경계 복원하고 13번은 보충 설명을 합니다. 좀 이따 제가 청량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요렇게 지적법에 청량 대상으로서 또는 청량을 해야 되는 경우로서 요렇게 13가지를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꼭 읽으시면 되고요. 자, 우측에 이제 절차 있죠, 여러분. 우측고 353페이지에 청량 절차에 들어가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이제 직접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토지를 청량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청량 의뢰하고, 그리고 이제 청량 기간, 청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기간과 절차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고 청량 의뢰서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우선 방금 봤던 청량 대상의 12번, 13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경계 복원 청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에 A 토지와 B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A 토지하고 B 토지가 있는데 요 A 토지와 B 토지에 분쟁이 생기는데 제일 많은 분쟁이 경계 분쟁이다. 실제 여러분 실무에 가도 여러분이 A 토지 요거 A 토지가 내 토지다, 내 땅이다. 그러면 내 땅에 경계가 어딘지, 경계 있죠 이거, 경계가 어딘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 토지하고 B 토지 간에 경계가 어디냐, 또 이런 것도 있죠. 경계 침범, 경계가 옆 토지, A 토지는 B 토지, B 토지는 A 토지의 경계가 우리 땅으로, 내 땅으로 넘어왔다. 경계 침범이 돼 왔다. 그러면 경계가 어딘지를 알아봐 달라. 또는 경계가 어딘지 알아보려면 뭐를 해봐야 됩니다. 측량. 그게 경계를 알아보는 게 경계 복원 측량입니다. 경계가 어딘지를 알아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 경계 복원이라는 말을 여기 이제 공부하기 전에 몰라도 경계가 어디냐, 아니면 A 토지, B 토지의 경계가 어딘지를 알아봐 달라, 청량해 달라. 그러면 와서 청량 기술자들이 와서 청량해가지고 경계가 어딘지를 이렇게 복원해 주고 갑니다. 요게 경계 복원 청량이고요. 그게 12번. 아까 청량 대상에 간단합니다.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있죠. 요 A 토지, B 토지의 경계 복원 청량해 달라면 경계점 있죠. 요런 점 있죠. 요거. 요런 경계점을 여기 같으면 2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에 경계점을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갑니다. 요 경계점과 경계점을 이으면 경계가 되는 거죠. 요게 경계 복원 청량이고 13번 지적 현황 청량은 뭐냐 하면요. 그림 보세요. A 토지, B 토지에 건물, 요거 B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건축물, 요런 건물을 지을 때, 인접 경계로부터 여러분, 이거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보면, 인접 토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요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이격 거리라고 합니다. 이격 거리. 그러면 요 일정 거리를 띄웠는지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건축물과 경계의 현황 이걸 알아본다. 그래서 요 이름이 지적 무슨 청량이라고 그랬죠? 제가 현황. 요게 지적 현황 청량입니다. 보십시오. 그 13번을 지상 건축물 등 현황을 요겁니다. 요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요 경계 요 토지에 A 토지 B 토지에 있는 요 경계와 대비하여 그 표시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 토지 요 건축물과 경계의 현황을 알아본다. 그런 뜻입니다. 요 분쟁, 건축물 건축할 때 다른 건축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계와 건축물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청량. 요거를 지적 현황 청량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나머지 청량 있죠. 앞에 그 분할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이거죠. 여러분이 토지를 이거 분할한다. A 토지를 분할한다 그러면 그냥 토지 이 분할할 때 그죠? 경계를 이렇게 그어놓고 토지에다가 이렇게 분할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는 분할 청량을 해가지고 이게 경계를 새로 정한다. 이거 지난번에 앞전 시간에 우리 경계할 때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고요? 청량을. 이런 청량을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 이제 공부하시기 전이나 후에 그 중개하거나 거래할 때도 저런 경계를 알아보거나 분할해서 토지 일부를 분할해서 매매 등을 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이제 분할 청량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청량을 하려면 방금 그 352페이지에 쭉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청량을 하려면 어디 가서 의뢰하느냐. 자, 거기 이제 353페이지에 청량 절차의 첫 번째, 지적 청량 의뢰서 해놓고요. 지적 청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 내가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이 저런 청량을 해봐야 되겠다. 청량을 해서 경계를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 어디 가서 청량 의뢰하느냐? 지적 청량 수행자 있죠, 거기. 여러분,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가서 의뢰를 하는데, 청량 수행자가 누군지 요거 설명드립니다. 다만 지적 청량 성과에 대한 검사 있죠, 아까. 검사하는 요 청량하고 지적 재조사할 때 하는 청량, 요거는 청량 수행자한테 의뢰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건 의뢰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는 그 끝에 청량 절차에 그죠? 그 353페이지 맨 끝에 청량 성과 검사, 이거는 수행자들이 청량하고 나서 시도지사나 소관청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가서 의뢰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구가 전국을 다시 재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의뢰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최근에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청량 수행자에게 가서 의뢰할 수 없는 청량 해가지고 답이 지적재조사, 그게 답으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행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적청량 수행자 하면 제가 업자, 이건 시험에 수행자가 누군지 이런 걸 묻는 건 없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업자하고 공사. 업자가 뭐냐? 업자. 여러분, 업자는 지적청량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 등록된 지적청량업자입니다. 그냥 제가 줄여서 그냥 업자 그래요. 업자. 그럼 업자는 지적청량업자고, 이 공사 있죠, 여러분. 이 공사가 옛날 이름은 들어보셨죠? 대한지적공사.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냥 줄여서 LX. 들어보셨습니까? LX. LH가 아니고 LX 공사라고도 합니다. 자기들이 LX. 이게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각 시군구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 우리 서울, 부산 각 시군구에 지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청량을 의뢰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사에 가지 않고 공사에 직접 지사에, 여러분 사는 시군구에 지사가 있죠. 그러면 지사에 가지 않고 시군구청에 가면요, 여러분. 시군구청 민원실에 가면 이 공사 직원이, 각 지사에 있는 공사 지사 직원이 한 명씩 꼭 민원실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시군구청 민원실에. 거기 가서 의뢰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이제 구청의 민원실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고, 늘 청량 수행자한테 가서 의뢰한다. 그리고 2번. 수행자는, 자, 바로 2번입니다.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 의뢰받으면 청량기간, 청량일자, 청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청량 수행계획서, 요거를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합니다. 그 계획서를 짜가지고, 청량 수행 계획서를 짜서 소관청에 제출하고 청량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묻는 게 이제 3번의 기간. 청량 기간 보십시오. 여러분이 청량 의뢰하면 첫 번째, 지적 청량은 청량 기간이 5일, 검사 받는 기간이 4일로 한다. 이 말은 청량 의뢰하면요, 원칙은 5일 이내에 청량하고 4일 이내에 검사 받고, 그리고 이제 청량을 끝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5일 이내에 청량하고 4일 이내에 검사 받고. 그런데 2번입니다. 지적 청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청량할 때, 자, 요 점 있죠, 점. 이 점이 뭐냐? 지적 청량 기준점이 있었죠, 이런 점. 좀 있다가 그 맨 밑에 353페이지 맨 밑에도 그 5번의 지적 기준점 나오죠, 이런 점. 이런 점을 설치하고 청량할 때는 기간이 다릅니다. 보세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 검사를 할 때는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 그 말은 15점까지, 15점, 요런 점이 15개 있죠, 15점.
15점 이하이면 4일이 걸리고 4일이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 여기 보세요. 15점을 초과하면 4점마다 1일씩 가산해 갑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15점까지가 며칠이 걸린다? 4일. 그럼 4일이 걸리고 15점을 넘어가면 4점이 들어보세요. 16, 17, 18, 19죠. 그게 4점이 초과될 때마다 그러면 16점이든 17점이든 18점이든 19점이든 4점이 초과됐죠. 16, 17, 18, 19까지 4점이 초과될 때마다 1일씩 더해갑니다. 그러면 뭐 16점이 시험에 그죠? 16점인 경우에는 며칠이 가산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15점까지가 4일이고 16점이면 15점을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일을 더해가지고 5일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시험에 그냥 그러면 15점까지가 4일이 걸리고 16, 17, 18, 19 이게 4점이 넘어가면 1일씩 더하고 20, 21, 22, 23 또 요렇게 4점이 넘어갈 때마다 초과될 때마다 며칠씩 더해간다 이거다. 1일씩 더해간다 그 말입니다. 그건 간단하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합의 여러분 그 3번에 이제 합의해놓고 청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했죠. 왜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했느냐? 그걸 묻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게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기간에 따르는데 전체 기간에 합의한 기간에 4분의 3이 청량기간, 4분의 1을 검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시험에 물었던 합의한 기간이 처음에요 20일 나왔고 그 다음 40일 실제 시험에 40일이 나왔는데 여러분 20일을 합의했다면 20일에 4분의 3이 청량기간 합의한 20일에 4분의 1이 무슨 기간? 검사. 그러면 20일을 합의했으면 20일에 4분의 3이 며칠입니까? 물었던 거죠. 15일. 4분의 1은 5일. 이렇게. 그러면 20일 중에 합의한 20일 중에 15일이 청량기간이고 5일이 무슨 기간이다? 검사 기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40일을 물었을 때는 20일이 먼저 나오고 40일을 합의했다 물을 때 더 쉽게 40일에 4분의 3이 며칠입니다. 30일. 4분의 1은 10일. 그게 청량기간, 검사기간이 되는 겁니다. 따로 이렇게 합의했을 때.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보면 여기 이 기간 있죠, 기간. 이 기간을 묻는 게 제일 많이 시험에 나왔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받는데 여러분 맨 끝에 그 4번에 이제 검사. 청량학과 수행자들이 청량하고 나면 검사를 받죠. 시도지사나 대도시는 대도시시장이나 지적소관청에 검사를 받는데 다만 전체 기간에 4분의 3이 청량기간, 전체 기간에 4분의, 아까 그 4분의 1 검사기간이 있었잖아요. 원래는 5일, 4일인데, 요게 청량기간, 검사기간인데, 합의했으면 요게 검사, 4분의 1이 검사기간이었잖아요. 그죠? 요 기간 내에 검사 받는데, 묻는 건 이겁니다. 끝에. 다만
검사받지 않는 청량 두 가지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시작할 때 경계 복원 이거 하고, 여러분 이거 경계 복원하고 지적 현황, 이 두 청량 있죠. 이거 이 두 청량은 검사받지 않습니다. 이건 검사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검사받지 않는 청량 수행자가 청량을 하고 나서 그 성과, 결과에 대해서 검사받지 않는 청량, 이거 물으면 답은 둘 중에 하나, 경계 복원 청량 아니면 지적 현황, 이 둘 중에 하나, 이게 답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적 기준점이라고, 이거는 우리가 중개사 뭐 이런 시험에서 기준점 이거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 기준점을 누가 관리하느냐 이걸 물었던 게 작년 30일에 하고, 그 전에 이제 앞전 시험하고 그 앞에 또 한 번 더 나왔는데, 그죠? 기준점 하면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있죠. 아까 이런 점, 지적 기준점에 이런 점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관리, 그 괄호 2번에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적 기준점을 누가 관리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지적 삼각점 있죠. 여러분 세 개의 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적 삼각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있는데 그냥 줄여서 삼각점, 이거는 거기 관리해 보시면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그랬는데, 책에 요건 삼각점은 시도지사 또는입니다. 사실은 거기 다시 여러분 적으시면 됩니다.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관리하고, 지적소관청이 지적 삼각 보조점 있죠. 그냥 줄여서 제가 보조점, 지적 삼각 보조점하고 도근점, 지적 도근점, 요 둘은 이거는 시도지사가 아니고 소관청, 요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요걸 묻는 게 최근에 2번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지적 삼각점, 이거는 누가 보존 관리하느냐? 시도지사하고 소관청이고, 보조점하고 도근점, 요거는 시도지사가 아니고 소관청이에요. 요 둘은. 여러분 길에, 여러분 집에 가실 때 길바닥에 보면 요런 점 있죠. 크기는 한 요 정도 크기에 요런 점이 찍어져 있습니다. 요게 무슨 점이라고, 도근점 같으면 지적 도근점이라고 써진 데도 있고 그냥 도근점 요렇게 해놓고, 밑에 LX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써진 데도 있고요, LX 공사 요렇게 써진 데도 있습니다. 이 LX 공사가 아까 한국국토정보공사거든요. 그래서 요런 점 있죠. 이런 점을 누가 설치 관리하고, 또 지적 기준점 성과에 대한 무슨 열람 신청할 때 어디 가서 하느냐, 요 세 개의 점 있죠.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 나누고, 요렇게 삼각점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보조점, 도근점 요거는 소관청이 관리한다. 요렇게만 구분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뭐 성과 발급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지적법의 청량의 참 마지막 부분이 중앙지적위원회만 거기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적위원회는 중앙과 지방 두 개가 있습니다. 중앙, 우리 책에는 지금 요 기초입문서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중앙하고 지방
있다. 그럼 중앙지적위원회는 거기 첫 번째 보십시오.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위원은 구성해 보면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 이거 지난번에 5명 10명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축척 변경위원회 할 때 요 5명 이상 10명 이하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구성하는데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에 있냐면 국토부. 여러분, 국토부라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국토부에 소속돼 있는 또는 국토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지방지적위원회 이거는요 각 시도 아시죠 여러분? 공법에서 우리 배우는 시도 하면 시군구 위에 시도가 있죠. 거기에 둡니다. 근데 구성은 같습니다. 5명, 10명. 이거 중앙, 지방 다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이게 중앙은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있는 지적 업무 담당 국장. 여러분, 여기 국장은 지적 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국토부에 있는 지적 업무 담당 과장. 그러니까 아주 특이합니다. 국장이 위원장, 과장이 부위원장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방에는 요 시도에 있는 요거 있죠. 시도에 있는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 과장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은 그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고 임기는 2년,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니까 빼고 임기 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 지방을 이렇게 이제 구분하지만 중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자, 하는 일이 중앙은 여기도 위원회니까 여러분 심의 의결 있죠. 중앙지적위원회가 무엇을 심의 의결하느냐 하면 거기 우측에 355페이지에 그 5가지 박스 안에 있죠. 그 중에 뭐 쭉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지적 관련 정책 개발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과 청량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 청량 적부 심사에 대한 재심사, 이거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데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요 심사는 지적 청량에 대한 적부 심사 말이죠. 요거는 지방이, 요 심사는 지방이 하고 재심사, 요 심사에 대한 재심사, 요거 마지막 설명드립니다. 요거는 중앙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 그 청량기술자 등 지적 분야의 청량 전문 기술자의 그 양성과 지적기술자들이 뭘 잘못하면요 5번 업무 정지나 징계 등을 받게 되는데 요 사항들을 의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앙이 하는 5가지가 여기 쭉 써졌고 지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일은 심의 의결하는 거는 요거 청량적부 심사 딱 하나고 그 다음에 중앙이 재심사와 나머지 그 4가지를 합니다. 시험에 물으면 딱 요렇게만 구분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량적부심사 여기 가면 지방이 적부심사를 하고 중앙이 재심사를 하는데요. 적부심사가 뭐냐? 그 바로 이제 청구에 나오지만 여러분이 청량을 했죠. 아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청량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청량이 잘못됐다 그러면 물론 법원에 소송을 하겠죠. 그럼 소송하기 전에 지적법에서는 이런 적부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적부 심사가
청량 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이 적부심사를 거치는데 우선요, 여러분 내가입니다. 또 내가. 여러분이 내가 청량한 결과에 불복할 때 이 재심사, 재심사 거치는데요. 우선 설명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청량 결과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를 거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 시도지사 소속의 아까 지방 지적위원회가 있었죠. 여기다가 적부 심사를 청구를 하게 되는데, 자, 우선 이해관계인이라고 써놓은 거는 여러분, 거기 첫 번째 청구에 보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청량 수행자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걸 묶어서 그냥 이해관계인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이 청량 결과에 불복할 때 내가 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하려면 청량 성과, 이거 이렇게 써놨잖아요. 청구에 청량 성과 결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자,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있죠. 각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청구서 이쪽은 이제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적부심사 이 청구서는 각 시도지사한테 갖다가 냅니다. 그럼 요 시도지사한테 갖다 내면 시도지사는 청구서를 내면 그 2번에 이제 회부 거기 이렇게 써놨죠.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내에 청구받은 날로부터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 이 사건을 회부하는데 자 숫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0일, 요거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3번 심의 의결인데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겠죠. 여기도 기간이 원칙적으로 거기 보시면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 청구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죠? 심의고 기간을 해당 취지는 의결 거쳐 30일 요거 있죠.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60일 연장 기간 30일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고, 자 밑에 이제 4번에 송부는 이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의결서를 시도지사한테 시도지사에게 송부해 줍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송부해 주면 요거 이제 송부하는 것만 아시고 요거 의결서를 송부해 주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5번 통지, 시도지사는 그 청구인 의결서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결 내용을 통지해 주는데 요 통지가 이제 7일 이내에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심사고 마지막 재심사는 자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이제 불복하면 다시 심사해달라고 재심사해달라고 이제 청구를 하는데 요게 재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여기도 90일. 재심사 청구 기간이 90일 이내에
자, 이제는 국토부 장관을 거쳐, 여러분, 국토부 장관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머지 이제 재심사 절차, 이 재심사를 청구하면 재심사 절차도 앞에 위에 있는 요 심사 절차가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자, 요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시면 숫자 중심으로 아까 앞에 1, 2, 3, 4, 5번까지가 요 그림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요 그림이 청구, 적부심사 청구, 회부, 심의 의결서 송부, 통지 여기까지고 1, 2, 3, 4, 5번. 그리고 재심사는 요 기간 90일 이내에 재심사한다는 거 하고 국토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청구한다는 것,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지적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고요. 이제 다음 파트가 우리가 두 개의 법으로 되어 있다고 늘 시작할 때 있죠. 이제 곧 넘겨보시면 파트 2, 부동산 등기법 350, 거기 이제 7페이지부터가 등기법입니다. 12문제씩 지적 관련 법령, 오늘 이 시간까지 한 지적법에서 12문제, 등기법에서 1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늘 소개했고요. 이렇게 이제 보통 2달 2개월 단위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첫 달은 지적법, 그 다음 달은 등기법, 이렇게 이제 이어서 갑니다. 또 조금 더 가면 지적법을 조금 빨리 하고 등기법의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집니다. 한 8주 기준으로 하면 앞에 한 3주는 지적, 그 다음 한 5주는 등기, 이렇게 등기법이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등기법이 좀 시간이 조금 더 할애가 됩니다만은 하여튼 지적법을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358페이지 이제 등기법 총칙부터 등기부 중심으로 하는 등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